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한국사년에서는 여러 차례의 사업부 철수, 구조조정, 희망퇴직 등이 있었습니다. 한국사년은 1973년에 설립, 47년간 한국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기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 2002년 새로운 사업의 투자로 많은 노동자들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이윤만을 쫓던 일본 상케는 CCF의 사업에 과잉 투자를 하게 되었고 2009년부터는 새로운 사업의 투자를 적절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한 책임은 모두 경영진의 몫이 아닌 현장 사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4,500명이었던 사원들은 이제 고작 16명 뿐입니다. 2016년에는 현장직 전원해고라는 칼날을 내밀었으며 지금은 일방적 폐업 공지로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하였습니다. 회사는 적자 운영을 이유로 더 이상 유지가 어렵다 하였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꾸준히 일을 하였고 생산의 차질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업의 대표라면 이윤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고민하고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한국사년 공장에 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유지가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한국사년 공장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으나 천안공장의 투자와 한국 LG와의 협력 관계는 더욱 돈독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에서 기업의 이윤을 일본 상켄 정계에 가져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첫 투자지였던 마산 한국사년 공장은 의미 있는 공장입니다. 47년간 많은 이윤을 일본에 가져다 주었던 모공장을 뒤로하고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조합과의 합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일방적 공지로 불법 폐업을 자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같이 한국 노동자를 무시하고 질밟는 기업, 악랄한 기업 일본 상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한국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억울한 한국사년 노동자들의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하시어 일본 상켄 정기에 항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동부는 일본 상켄 정기에 적극 항의해야 할 것입니다. 상켄 정기와의 직접 교섭을 위해 나서 주십시오. 아직 조금 더 있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투쟁하여 외자기업의 규제처벌법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사년 노동자들과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법안을 만들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한국사년의 일방적 폐업 문제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모든 노동자의 문제로 확대될 것이며 그로 인해 일본 상켄 기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대표의 몫이 될 것입니다. 다시 현장으로 복직할 때까지 우리는 일본의 연대, 지역의 연대가 함께할 것이며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노동부는 한국사년 문제가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폐업 차례를 위한 일본 상켄과의 교섭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노동부는 일본의 노동부가 아닌 한국 노동자의 편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크게 내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도 제가 지회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발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지사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물질을 해양 발수를 결정한 데 대해 제주도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계속 울리네요. 앞으로. 에코 돼 있는 거. 앞으로. 앞으로. 계속 울리네. 앞으로 와봐.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20일 주한 일본 대사에게 면담을 제안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어제 서울 대사관 앞에서는 대학생들이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며 릴레이 삭발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염수가 방출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출 결정을 당장 취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투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로 천막농성 283일이 되었습니다. 투쟁이 시작된 지는 좀 더 긴 시간이 흘렀지요. 여러분들은 요즘 저녁에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으십니까? 한국사년 노동자들은 벌써 4월 중순이 지났음에도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들은 부인 걱정, 자녀 걱정, 생계 걱정으로 잠 못 들고 아직 미혼인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걱정하며 잠 못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인이거나 가족이라면 일본 상캔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 노동자를 외면할 수 있으십니까? 한국사년 노동자들은 지난 2016년 해고 당시에도 억울하게 해고되었으며 아시겠지만 회사에 과도한 요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20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임금 인상이나 복지 부분은 처음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세월이 20년이 지났음에도 임금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번 한국사년 폐업 결정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이야기하지만 저희 노동자들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 복직 당시 한국사년 공장 정상화를 약속했습니다. 왜 한국사년 공장에 10원 한 푼 투자하지 않는 겁니까?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휴지 조각처럼 버리듯이 무시할 수 있는 겁니까? 시간을 길게 끌면 되려 지쳐서 떨어져 나갈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위로금 몇 푼 던져서 일본 기업의 부도덕함을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47년간 대한민국의 각종 혜택을 받아왔고 먹튀하려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283일째 투쟁해 오면서 힘든 점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일본 기업의 악랄함의 악에 맞춰 이길 때까지 투쟁해야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지난 투쟁도 그러했고 우리는 그냥 두 손 놓고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이익을 누린 만큼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따르는 것입니다. 선한 공장에 거액을 투자할 것이라면 한국사년 공장에 새로운 아이템을 투자하십시오.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노동부에서, 상캔, 대사관 등 꾸준히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투쟁하여 외자기업의 규제처벌법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사년 노동자들과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법안을 만들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일본 영사관은 한국사년 공장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폐업 결정을 철회시키고 부도덕한 행동을 즉각 시정하도록 일본 상캔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투쟁하여 꼭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호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